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티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과의 이선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암 환자의 관리인데 이제 뭐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지금 이제 의료적인 부분을 다루기는 어렵고 그것보다는 이제 암 환자에서 나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그런 주제로 내용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의사 쌤한테 묻기는 또 그렇고 물으면 짜증내고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냥 기본적인 생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암정보센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내용은 만들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암이 진단이 되면 무슨 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런 진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가족이 그런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이제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충격적이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내가 왜 이거 걸렸지? 이런 화도 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병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친지, 친구,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제일 처음에 진단을 딱 받고 나면 환자분의 마음이 오락가락하죠. 내가 치료 잘할 수 있겠나? 나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이고 잘못된 뭐야 너 아무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환자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환자도 스트레스, 가족도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족과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벼운 운동이라는 거는 밖에 이제 햇빛을 보면서 조금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바깥 활동도 이제 권고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너무 힘들 때가 있겠지요. 이제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 전문가라는 거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상담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하면은 약도 먹고 훨씬 이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거를 이제 꺼려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도 환자가 너무 불안해하죠.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힘듭니다. 이제 그럴 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다들 바쁘지만 이제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는 힘든 부분들을 이제 말로 표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 힘들까봐 또 속마음을 또 숨기고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자분이 얘기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지 않고 이제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의사인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이제 공감을 해주셔야지 환자분이 마음이 이게 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대한암학회 이런 암협회 이런 데서 권고 수칙 이게 별말 아닌데도 이런 권고 수칙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암을 진단 받았을 때 어떡하나? 암의 진단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고 나 죽는 거 아이가 바로 이제 진단 받고 나면 환자분들 저한테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암 진단이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이런 질문을 안 하지만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되냐고 이런 질문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암 전염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암은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그런 마음 상태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 밥을 잘못 해 먹여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환자가 내 가족이 이제 병에 걸렸나 이런 우려도 하게 되겠죠. 네, 내 행동이 내 가족을 암에 걸리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 다 바쁘다고 질문 잘 안 들어주시긴 하지만 중요한 질문들은 꼭 물어야 되겠는 거는 의사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요. 그래서 항상 가족 가운데 이제 조금 한 사람 선장을 세워서 치료 과정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내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나을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완치될 수 있다, 아니면 더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 난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도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작용이 있고 치료하면은 이런 부분이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작용 무서워서 난 치료 안 할래. 이런 분들도 여전히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저희가 이제 의사가 잘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심각한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치료를 안 하실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치료 중에는 열심히 먹고, 그리고 암이 진단이 되면 나의 일상생활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제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사람들 만나는 거, 운동하는 거 뭐 하나하나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내 삶의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보통 이제 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새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의 얘기들도 들어보고 의사와 상의를 잘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뭐 암 환자가 아니라도 제일 뭐 중요한 거죠.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잘 지내셔야지 됩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암 치료를 하고 뭐 암 수술을 했다, 암 치료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면 사실 기운이 없지요. 기운이 없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들어 누워 있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회복이 더뎌지죠. 그래서 가벼운 운동은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수술 후에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는 운동을 하시고, 퇴원하셔서도 운동을 하셔야 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이제 운동을 꼭 하시라고 권합니다. 근데 뭐 힘든 거는 하기 어렵죠. 그래서 걷기 한 30분 걸어보자. 네, 최대 1시간.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실 아이고 내가 앉아 있기도 힘들다 이러죠. 그러면 먼저 일단 앉아 있는 연습부터 한 10분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일어서고 집안에서 걷고,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가보고, 동네 한 바퀴,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점차 강도를 높이면서 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중에 하여튼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시고, 사실 체력이 되게 좀 되고 젊은 분이고 하면은 뭐 사실 헬스장 가셔가지고 가벼운 운동도 한번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암이 걸렸다고 해서 보통 이제 그 나이대 분들은 지병이 많지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심장도 안 좋고 간 질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는 순간 딴 거 다 까먹습니다. 다른 거 다 까먹고 암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혈압,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 뭐 간, 뭐 전부 다 관리를 잘 하셔야지 됩니다. 특히나 이제 내가 지금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항암 치료 약의 뭐 부작용에 간 수치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항암 치료 뭐 주사로 맞고 하는 분들 혈당 많이 올라가잖아요. 혈당도 올라가고, 뭐 심장 부작용 있는 약제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병들을 잘 관리하셔야지 됩니다. 약도 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네, 개인 위생, 이제 만약에 지금 내가 암 환자다 이러면, 지금 마스크 쓰신 분들도 많은데 내가 암 환자다 이러면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는 이게 마스크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개인 위생입니다. 손 씻기도 잘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구강 관리는 이게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치과 문제죠, 치과 문제.
항암 치료하시면 약한 자리들이 어디 이빨이 뭐 풍치가 있었다, 뭐 충치가 있었다, 이 몸에 안 좋다 이런 자리들 곱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름 나오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일 좋기는 그런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 진료를 받고 손 볼 거 손 보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치과 검진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이게 치과 선생님들이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으시는 게 좋겠고 또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은 뭐 입도 많이 헌닥하고 뭐 입맛도 달라지고 많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치과 검진 받고 구강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아마 독감 예방 접종, 코로나 예방 접종 맞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암 환자에서도 예방 접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연, 금주 중요한데 금연이 굉장히 어렵죠. 담배는 꼭 끊으셔야지 되고. 그리고 건강일지 적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수첩에다가 내가 요때 무슨 검사를 했고 요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고 어떻게 아팠고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서 이게 관리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좋고 이제 또 문제 있는 것들은 딱 적어 오셔서 또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암 검진 우리 뭐 내가 폐암 환자다 이러면은 이제 폐암 치료하느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공단 검진하라고 이렇게 쪽지가 날아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해도 된다. 내가 병원에서 CT 찍는데 딴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은 안 되고 내가 다른 암 안 생기고 평생에 건강하면은 좋지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기본 검진, 위내시경 하세요, 뭐 대변 검사하세요, 엑스레이 찍으세요, 뭐 이런 것들 꼭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형편이 된다면 종합 검진도 한 번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예방 접종 이게 잘 안 보이지 싶은데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 중간에 6번째 보면 항암 치료 중인 고형암 환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있는 표인데요. 항암 치료 중에 예방접종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해서 예방접종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제 필요한 거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코로나 받으셨지 싶고 항암 치료 중인 고형암 환자, 항암 치료가 끝난 환자도 마찬가지고 예방접종은 독감이랑 코로나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언제 맞을 건가? 내가 당장 항암 치료 중이다 이러면 항암 치료랑 항암 치료 사이에 적당한 시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진한테 물어보고 언제쯤 맞으면 되노? 물어보고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폐렴구균이 있습니다. 예, 우리 흔히 폐렴 예방 접종, 폐렴 백신 그 나라에서 65세 이상 되면 맞으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거 필수적으로 맞으셔야 됩니다. 암 환자에서 맞으시고 그다음 그거는 공짜로 이제 맞을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백신이 하나 그 폐렴구균 백신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돈 내고 맞아야 되는데 한 10몇만 원 하지 싶은데 그것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폐렴 예방 접종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맞을 수 있으면 2개 다 시간 차를 두고 맞아야 되긴 하지만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요새 이제 어르신들이 손주 봐준다고 수두 백신 맞아도 되나 뭐 MMR 백신 맞아도 되나 이런 거 혹가다 한 번씩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암 환자에서는 맞으시면 안 되거든요. 수두랑 MMR 옛날 홍역, 이하선염, 풍진 요거는 이게 실제 균이 내 몸에 투입되는 거라서 암 환자는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요새 이제 연세 들면서 대상포진 걸리는 경우들 많지요. 근데 대상포진 백신은 예전에 나온 거 제가 이름이 찾아보니
조스타박스, 스카이 조스터 이런 것들이 있던데 요거는 예전에 나온 건데 요새도 있기는 있고 근데 요거는 또 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것도 생백신이기 때문에 맞으시면 안 되고 요새 새로 나온 싱글릭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암 환자에서도 맞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물어보고 맞으셔야지 되고요.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먹는 내용인데 암 환자에서는 일단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뭐 먹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하면은 일단은 새끼 밥 잘 먹으라는 얘기가 제일 하게 됩니다. 잘 먹자. 근데 암 환자에서 잘 먹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음으로써 이제 암과 그 치료에 대처하는 필요한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고 감염의 위험도 줄어들고 항암 치료로 인해서 손상된 세포를 빨리 재생시켜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잘 먹어야 되나? 우리 초등학교 때 골고루 먹자고 하잖아요.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뭐 좋은 거 이게 더 좋더라, 이게 좋더라 해서 하나만 먹을 게 아니고 골고루 먹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고 많이 의사들이 강조하는 거는 고칼로리 고단백질 식사. 좀 칼로리 높고 이제 고단백질. 이제 치료 받으시면은 살도 많이 빠지고 사람이 좀 비실비실해지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잡으려면 고단백질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영양 상담도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식을 먹는 거냐?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여러 사이트들을 찾아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밥 먹자. 아침에 입맛 없고 그렇지만 아침도 간단하게 챙겨 드시고 점심, 저녁 식사 골고루 하자. 그리고 밥은 뭐 한 그릇 뚝딱 하면 좋지만 반 공기는 꼭 드세요 이러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통은 이제 좀 속이 불편한 거를 감안해서 그런지 빵이나 크래커, 떡 이런 걸로 이제 보충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그렇게 보충을 하고 밥이 잘 안 넘어가면 죽을 먹어야 되겠죠. 이제 죽 먹을 때는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4-5번 이상, 한 6번 뭐 이렇게 나눠서 자주 드시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고기 반찬 드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 달걀, 두부, 콩, 치즈 같은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지 됩니다. 채소도 드시고 센 거는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삶아 먹고 이제 맛없게 해서 드시기도 하던데 꼭 그러실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씹거나 삼키기 힘든 경우에는 다지거나 갈아서 먹고 과일도 좀 챙겨 먹고 그리고 우유, 유제품 아니면 요구르트, 두유, 치즈 이런 것들 챙겨 드시고 자극적이지 않게 혀의 감각도 대부분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들이 많고 항암 치료하고 하면 속도 많이 아프죠. 밥만 먹어도 속 아프고 이럴 때 많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게 조리해서 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치료가 다 끝났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생활이 되겠나? 적정 체중을 유지. 적정 체중 너무 뚱뚱하지도 말고 너무 마르지도 말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적정 체중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내가 한 키가 170이다. 이러면은 66, 67kg 남자분들 66, 67kg 여자분들이 키가 160이다. 이러면 한 53kg 이렇습니다. 굉장히 날씬해야 됩니다. 그는 체중을 잘 유지를 하시고 식사도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 뭐 과일, 채소도 드시고 전곡류는 이제 너무 도정을 안 한 현미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도정을 많이 안 한 걸로 드시고 육가공품 뭐 이런 소세지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육가공품이나 탄 음식 우리 뭐 연탄 숯불구이 이런 거 맛있지만 그런 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너무 짜게 드시지는 마시고 한두 잔의 술도 피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담배도 피하시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굉장히 많이 지금도 다들 드시고 계시지 싶은데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권하기는 어렵고 내가 뭐 단백질 섭취하고 싶은데 이가 너무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고기 너무 못 먹겠어. 이러면 요새 뭐 알부민 음료도 있고 뭐 유케어나 뭐 이렇게 요새 이렇게 단백질 파우더도 나오고 음료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충을 한다. 그다음에 뭐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채소를 영 이리 씹는 것도 잘 안 되고 못 먹겠다.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겠다. 이러면 뭐 종합 비타민제 한 개 먹고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요법 이런 것들도 이제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암 치료할 때 환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체력 관리를 잘해라. 체력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실 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